이틀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8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예요. CES 2023. 여기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의 완전히 향연장으로 꾸려진 상태예요. 세계적인 전자 IT 기술 전시회예요. CES 2023. 3년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행사 퀄리티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70% 이상 규모를 키워서 3,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개의 기업들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거의 3배, 3,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2020년 1월, 그때는 17만 5천 명, 4,30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CES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듬해 21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오미크론의 변수가 있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렸지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시 돌아왔어요. 전시 면적도 70% 이상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올해 CES에 참가한 국가가 170개 나라예요. 174개 나라. 어마어마하죠? 174개 나라에서 3,200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한국은 몇 등일 것 같아요? 2등이에요. 1등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1,500개 기업. 2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600개. 막강하죠? 5곳 중에 한국은 한국 업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SK, 우리나라의 대형 이 재벌들, 이 기업들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패권 갈등, 코로나 여파로 3위예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기업들 참여한 개수가 1967년 6월 26일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무려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전 전시회였었어요. 가전 전시회. 그때는 기술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반도체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아예 없었죠. 전기차? 그때는 생각도 못했었죠. 이런 가전 전시회였어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차량도 들어오고 작년에는 자율주행, 우주선까지 전시가 됐어요. 자율주행이나 전기자동차, 여러 가지 이런 해상, 마린테크, 해상용 요트 이런 모빌리티의 전시회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전 전시회였어요. 기술이 거기까지만이었거든요. 이제는 자동차 전시회, 모빌리티 전시회로 올해 완벽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신될까요? 모르겠죠. 어디까지 발전이 될지. 자율주행, 전동화, 전기차 충전 서비스, 또 목적 기반 차량,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집결되는 자리입니다. 모터쇼를 방불케 한 CES 2023 올해도 주인공은 모빌리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다 모빌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의 전기차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 CES 2023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모빌리티예요. 글로벌 완성차 제조, 부품업체들 이런 데서 전동화,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등이 집결한 모빌리티 분야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들. 자동차 제조사들은 첨단 기술을 담은 이 컨셉트카와 차기작을 선보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동차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이끌 기술들을 계속 공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푸조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차기 전기차 콘셉트카 인셉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푸조의 콘셉트카 인셉션 외관은 브랜드 특유의 이 고양이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꾸려졌는데 인셉션은 스텔란티스 그룹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 또 이것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어요.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충전을 합니다. 또 푸조는 기존의 스티어링, 운전대가 동그랗게 돼 있죠. 둥근 형태. 이거 대신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을 운전석에 배치했어요. 자율주행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운전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스크린이 펼쳐져요. 이런 기술 조합 이 차량에 다 적용됐습니다. 또 6년 만에 CES 무대를 나왔던 폭스바겐은 2024년 출시를 앞둔 첫 순수전기 세단 ID.7의 위장막으로 된 모델을 공개했어요. 차량 표면에 조명 효과를 주는 특별한 기술과 여러 겹의 도장으로 완성된 위장막을 씌운 채 공개해서 궁금증을 또 자아냈습니다. 스마트키를 통해서 운전자가 차에 다가온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가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할 수도 있다고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되죠. CES 현장에서 소니가 전기차를 첫 공개하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혼다, 퀄컴과 합작을 해서 2026년 북미 출시를 목표로 한 아필라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요, 출시. 2023년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3, 4년이죠. 그런데 2026년 딱 목표가 되겠습니까? 27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4년 후에요. 소니가 나오는 게 전기차.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3년이면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니는 완전히 뒷북치는 거네요. 이 세계적인 회사가 전기차 시대가 다 끝나버렸는데 뒤늦게 나와, 전기차가. 전기차 시대가 끝난 후에 판매를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3년 후, 4년 후 전기차 시대는 포화 상태가 돼서 끝나요? 그러면 소니는 그때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전기차 판매가 될까요? 또 애플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애플카 과연 몇 년 후에 나올까요? BMW 전시관에는 시시각각 색이 바뀌는 미래형 중형 세단이란 DEE-D가 전시되어 있어요. 보통 흰색, 검은색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근데 BMW는 색깔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어요. 검은색이 붉은색 됐다가 하얀색 됐다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수입니까?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의 첫째가 뭐죠?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안전하게 ETF인데 S&P 500, 나스닥 100 가장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그러한 섹터가 어디예요? 반도체. 또 하나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는 2차 전지 아닙니까? 근데 그 2차 전지의 선두주자가 어디예요? 중국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영리할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 후를 보고 우리는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